안녕하십니까. 분재TV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낯이 익지만은 그러나 또 아주 또 친숙하지는 않은 그런 나무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여기에 지금 보름달 같은 꽃송이 하얗게 두 개가 지금 매달려 있고요. 지금 오늘이 5월 28일인데 꽃이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자그마하게 꽃눈을 달고 있는 그런 나무,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는 특이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가 좀 굵어 보인다라는 거죠. 굵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가까이에서는 가까이 한번 잡아 보시죠. 여기가 지금 접을 해서 키운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홉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이 접을 한 자리가 이렇게 부푸는 이유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고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혹이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 깊은 산속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이 한박꽃 나무다라고 하는 나무예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고 수술이 약간 붉은색이고 해서 산에 올라가면은 유난히 눈에 잘 띄는 나무 중에 하나죠. 제가 이 산목련을 검색을 하다가 이 나무가 산목련이 아니고 한박꽃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일부에서는 이 나무를 산목련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이 나무도 목련과이기 때문에 뭐 그리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정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인데 목련하고 다른 점은 이파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이파리인데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좀 작게 난 것은 딱 요 사이즈로 맞춰 보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하고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를 왜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느냐. 그것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한 운명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어떤 운명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접을 하는 이유는 이 나무 형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접을 하는 사과나무 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우리 과일나무들이 되게 접을 많이 하는데 이 접을 할 경우에는 그 가지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접한 윗부분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나무는 씨를 뿌려도 뭐라 그럴까? 나무 성질이 변하거나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신품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접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나무 꽃을 빨리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 피는 개화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는 이 나무 소재를 생산하신 분이 이 나무가 삽목으로 번식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애기목련을 찾다가 우리 나무 있으니까 한번 봐주소 그래가지고 소재를 갖다가 이 소재를 찾아서 구입한 지가 올해로 지금 4년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접한 부위가 별로 흔적이 안 남았었는데 날이 갈수록 여기가 더 도드라져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아마 이렇게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이 접한 대목하고 여기하고 지금 색깔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굵어져 버리고 여기가 가늘어지면은 이 나무는 절대 분재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밑이 원래 밑동이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져야 되는데 이 접한 부위가 이게 커져 버리면은 이 분재 소재로서 가치는 이제 점차 제로에 가까워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나무를 이대로 그대로 키워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냥 꽃나무예요.
함박꽃나무. 근데 이걸 분재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럼 분재로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 혹 부분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품 가치는 뛰어나요. 왜 그러는 거니? 꽃을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꽃도 달고 있고 모양도 좀 이렇게 변이적인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은 좋죠.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그러면 중심 주간하고 이제 이 가지하고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괜찮고, 그렇지 않고 약간 요걸 주간으로 삼는다라고 해도 나무 모양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인데 문제는 여기가 혹처럼 부풀고 여기가 가늘어졌다라는 거죠. 자, 요 방법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소사나무 그를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렸던 바로 취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일단 이 나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단점이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 3간 또는 4간은 안 되는 꺼리는 수형이지만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오는 나무가 굉장히 드문 데에 비해서 그런 류 분재 소재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목,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뿌리빨을 만들어지기가 실생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또 좋아지죠. 그러니까 취목이 갖고 있는 강점, 여기가 혹처럼 만들어지면서 뿌리빨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좀 특별한 소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작품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품성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죠. 당장 이 나무를 갖다가 판매를 못하게 되겠지만은 그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가까이 와서 여기 접한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 꽃 모양, 이 아침에 액비를 줬더니 꽃잎에 액비가 묻었나 봐요. 그래서 꽃에 약간 얼룩이 져 있는데 뭐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고, 꽃이 활짝 핀 사진은, 활짝 핀 모습은 제가 사진으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진 님이 이제 그런 편집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찍었던 사진이요. 이 나무 작업을 위해서 이 열매들은 전부 따내겠습니다. 꽃은 따내겠습니다. 이 꽃을 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꽃이 피는 데는 사람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진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전부 아깝지만은 전부 따내겠습니다. 자, 평소 안 하던 짓거리는 뭐냐면은 바로 표시를 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취목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간격이 너무 높아요. 이 뿌리하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서 이 가지가 분기를 해야 나무 가치가 더 좋죠. 좀 더 안정되어 보이고 작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서 취목을 하는 거니? 요 위치 정도에서 취목을 할 겁니다. 요 위치에서 취목을 할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솜씨가 없어가지고 가위로 하는 것보다도 이게 빤듯이 안 걷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껍질을 벗길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는데, 보통 이 줄기 굵기의 2~3배 정도를 벗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하는 말은 적당히 벗겨라.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잡고 이 정도에서 껍질을 벗길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가위만 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초보자인 분들은 따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흔히 쓰이는 그 뭐라 그럴까, 칼 있죠? 요 칼이요.
이것도 지금 자주 써가지고 여기 지금 때가 좀 묻어 있는데, 어쨌든 요 칼인데 이게 지금 보기만 그렇지 날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하고 그 다음 호까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3박자를 이용을 해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은요, 이 양쪽이 동시에 껍질이 벗겨지죠. 이 껍질이 벗겨지는데 이 껍질은 채관이 들어있어요. 채관은 입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이 채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뿌리 쪽에 나눠가는 거죠. 전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줄기에도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은 물관은 손상을 안 입도록 해줘야 돼요. 물관이 손상을 입으면은 이 윗부분으로 요 윗부분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관은 상하지 않도록 벗기는데 이것이 노하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로 벗기느냐. 그건 껍질이 이렇게 이 호카이를 써서 가볍게 했을 때 껍질이 벗겨지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벗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물이 올라 있는 시기는 이렇게 아주 남자들 그 건강한 손톱으로 벗기면은 벗겨질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벗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칼은 왜 준비를 했는 거니? 여기 벗겨지는 자리, 그러니까 가위질을 한 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발근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삽목을 할 때도 이 자른 잔면이 더 깔끔하게 다듬어져야 뿌리가 잘 내리는 것처럼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껍질을 그대로 벗겨주는 거예요. 시기는 이 껍질을 벗겨주는 이 시기는 지금 딱 좋아요. 보통 5월 달부터 해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는데 문제는 이 벗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껍질이 마저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게 있으면은 요게 채관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위아래가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1년 후에 다시 취목을 또 따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 나무 세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 취목을 딸 때 그 부분이 완전히 벗겨지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요런 부분 조금 남겨놨다 그러면 이건 절대 취목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영양분이 다 흘러버려요. 채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영양분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껍질을 벗길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벗겨야 된다. 그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멋을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런 부분 하나도 뭐 시중에서 2,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칼이 아니고 꼭 반드시 분재용만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이게 꼭 그 비싼 분재 전용 요걸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손에 익어 가지고 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뭘로 채워야 되죠. 이 채우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쓰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저곡토, 그 다음 하나는 수태, 그래요. 근데 이제 저곡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포트, 자, 이런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저곡토를 갖다 채워가지고 이걸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오려야 돼요. 이렇게 오리고 가운데까지 이렇게 딱 오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이 줄기 정도 굵기로 이렇게 이제 잘라주는 거죠. 우리 박종진 씨가 포트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내버릴 줄 알고 사가서 힘없는 이 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줄기에 맞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 호치키스로 여기 물리고 해서 두세 군데 물리고 여기다 저울토를 채워주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단순하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또 반드시 우리 분재원에서는 이 팔방근을 위한 그 합판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태를 감아요. 그래서 수태를 야구공 정도 크기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나오게 짜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감싸 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요즘 사회적으로 사용이 엄격하게 사실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제약되어 있는 이 비닐봉지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한 그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 감아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감느냐, 한번 싸맨 다음에 비닐이 되고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감아주는데, 되도록이면은 이걸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이 나무하고 수태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야무지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이 철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감아서 풀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지난번 동영상에서 애기 목련 그 추목한 것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애기 목련이 추목이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그때는 밝은재를 썼었는데 이 추목이 잘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굳이 밝은재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이대로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박꽃입니다. 이렇게 추목 작업을 마쳤는데요. 자, 이 나무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추목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줄 때 똑같이 물을 주고요, 거름 줄 때 똑같이 거름 주고, 그 다음에 농약 칠 때 똑같이 농약 치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이제 가운데가 우뚝 서고 이쪽이 좀 낮고, 그래서 나무가 좀 모양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표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가지 하나 이거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굳이 남겨놨습니다. 높아시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 잘라서 지금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파리가 많을수록 뿌리가 내릴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나무 줄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빡빡 우기면은 뭐 오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렇게 간이 맞기 때문에 팔방근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나무는 이제 저기 한쪽에다가 던져두고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올 겨울에 내년 2월쯤 이 비닐을 벗겨내고 뿌리 상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합판 작업해서 작품으로서, 지금까지는 상품이었다라고 그러면 작품으로서 일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